딱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종목 팟캐스트 시즌3 그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와우. 네, 안녕하세요. 마이클 이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소원입니다. 네, 메리츠 중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에서 있는 김성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또 지각생이야? 오늘 아예 결석생이야? 결석. 오늘 아프다는 거야? 아파 병원 가는데 본인이 아프다는 거야? 본인이 아픈 것 같지는 않고 집안 어른들. 아니 강아지가 아프거나 아니면 와이프가 아프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강아지가 아프면 병원 간다는 얘기는 잘 안 하죠. 그건 뭐죠? 그냥 무슨 병원이야? 동물병원 간다는 얘기, 동물병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런가? 예, 병원 간다 할 때 그냥 아무리 반려동물이라도 병원 간다는 표현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경험으로 보면. 그래서 하여튼 오늘 셋이서 네. 단촐하게 했고요. 오늘 날짜는 5월 12일 되겠고요. 5월 12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성훈 대표도 오늘 별일 좀 있었죠?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아침 방송에 모처럼 또 결석을 했잖아. 네, 빵꾸 냈습니다. 빵꾸. 무슨 일 있었어요? 아침 방송 빵꾸. 네. 애기 아파갖고. 애기 때문에? 네. 어르신이 아니고? 네네. 난 또 본인이 그동안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본인이 벌을 받았나. 그랬는데. 아프긴 아파. 고름 차고 있어. 무릎에 고름 차서 넘어져갖고. 헐. 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네. 여기 또 있네. 그래서 근데 시장 자체는요. 오늘 보면 다시 한번 5월 12일 화요일 되는데요. 코스피가 어저께 4일 만인가요? 반등하다가 오늘 다시 약보합 내려갔어요. 조금 더 내렸었는데 오늘 종가는 0.6포인트 하락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코스닥은 어저께까지 3일 연속 잘 나가다가요. 오늘도 장중 대비 저점 대비는 조금 벗어났는데요. 그래도 5포인트 오늘 떨어졌는데요. 종목별로 보면 크게 움직이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추럴 엔더텍이 쉽지 않은데요. 그런 와중에 오늘은 보면 제 돈을 30만 원 이상 갖고 간 저는 이 회사를 좋아합니다. 고객으로서는 좋아하는데 슈피앤코리아 오늘 한가를 맞았어요.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코스닥의 분위기가 약간 뭔가 싸하다는 느낌은 일단 드는데 오늘 여기 잠시 후에 좀 얘기해 보겠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오늘 보면 이성훈 대표는 오늘 잠깐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을 지켜봤던 우리 김성환 과장부터 얘기 한번 해보시죠. 일단은 코스닥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너무 명확해요. 뭐가 그렇게 너무 너무 잘 보여서 시장이 저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슈피겐 코리아가 하한가를 딱 가버리니까 시장이 아침에 우리 그 이한영 의원 같이 키움증권 방송할 때 그때 갑자기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슈피겐 코리아 한가 들어가니까 이제 기대감 가지고 올랐었던 애들이 이거 진짜 숫자가 안 나오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흔들렸었죠.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슈피겐은 하한가 갔는데 상한가 간 종목도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한가 갔어요. 파라다이스 시초가부터 벌써 아까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파라다이스 한가하고 또 하나 시즌12 또 올라갔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도 거의 상한가 갔다 왔죠.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반대로 웹젠 또 한가 갔어요. 웹젠 한가 갔어요? 그렇죠. 왜 가는 거야? 자, 웹젠은요 지금 오늘 코스닥 주장에서 게임주 대장이 뭐겠습니까? 컴투스잖아요. 컴투스 실적이 나왔는데 컨셉 하했어요. 그러니까 한가 들어갔죠. 지난번에도 컨셉 하해해갖고 웹젠이 한번 점화간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컴투스 실적 안 나온다고 웹젠은 따라서 한가 같구만. 슈피겐이랑 같은 생각보다 놀랐다? 아니야, 근데 웹젠은 안 나와. 아직 발표 안 했고. 근데 슈피겐은 안 나와서 간 거고. 생각보다 놀랐다 뭐 이거. 근데 슈피겐은 계속 얘기했잖아. 슈피겐은 진입 장벽이 너무 없었어. 지금 모바일 게임주도 보시게 되면은 실적이 저번에 4분기도 안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오케이 4분기 안 나온 거는 1회성이라고 쳐. 그러면은 2분기 때는 이번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안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모바일 게임주들 실적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분기에서 숫자가 안 나와버리니까 이제는 시장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실적이 안 나와 다 떨어지나? 아니에요. 와이소 실적 잘 발표했거든요. IT 또 올라갔어 오늘. MC넥스도 안 떨어지고 있고. 그냥 또 하나 우리가 제가 한 달 전에 얘기했던 하이비전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 어제 장중에 실적 발표했거든요.
그냥 턴어라운드 기미가 딱 보일 정도로 실적 발표하니까 오늘 8%, 9% 뭐야? 급등했어요. 어제는 안 가두만. 그거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제는 장중에 실적이 나왔는데 그게 코실적이 아니라 저 턴어라운드의 어떤 그런 느낌이 나는 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장 끝나면서 그 분석이 이어졌구만. 분석을 하고 나서 그 만약에 오늘 웹젠이 하한가 안 가고 슈픽이 하한가 안 갔으면은 아마 하이브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두 번째죠.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실적까지 발표를 해서 실적 노이즈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엮어져 버리니까 바로 급등을 이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많이 올라가는데 실적 안 나면 작살나는 거고 이제 올라오는데 실적이 좋아버리면 급등해버리고 잘 가는데 실적이 잘 돌아가버리고 잘 가는데 실적이 잘 나가서 가는 거는 CJ, CGV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이구만. 네, 무조건 실적이 숫자. 숫자니까 여기서 이제 딱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버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변동성이 지금 여기서 끝날 건 아니에요. 변동성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섹터 종목을 찾아야겠죠.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뭐야. 그러니까 자 약을 파는 이 아저씨가 궁금하게 하고 있어. 원래 ARS도 맨 마지막에 종목이잖아요. 그렇지. 이성 대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시장 큰 틀에서 보면은요. 큰 틀에서 일단은 변동성 지속적인 확대. 그러니까 소뚜껑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 내추럴 엔더텍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이 됐듯이 오늘은 슈픽앤코리아가 시장의 불안감을 확산을 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보게 되면은 슈픽앤코리아로 이어지면서 장중에 베이직하우스 실적 안 나오니까 또 급락했죠. 그리고 나서 또 뭐 TSM텍 같은 거 뜬금없이 상패됐지.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실제 종목 안 나오는 종목들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시장에서 뛰어내렸다. 뭐 컴투스도 일단 약간 부족했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일단은 그 매도 매물을 오늘 좀 부른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변화가 나타나는 쪽들. 저도 이제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고스톱 포카류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썬데이 토즈. 고스톱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고포류. 고스톱 포카. 그게 무슨 얘기야? 고스톱 포카를 카카오톡에다 넣겠다고. 이거 너무 파라다이스를 엮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대로 팔아지. 사행성 강화하는데 사행성 강화하는 거지. 내 말은 그러니까 전 몰라서 물어보는데 고스톱이랑 포카 이런 게임이 모바일 게임 있을 거 아니에요? 고포류라고 해서 고포류. 고포류 같은 게임? 그럼 뭐 웹게임 같은 거잖아요. 예전에 보면 웹보드 게임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카카오톡 게임에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한판 하실래요? 하고 카톡으로 오는 거지. 그거예요 지금? 고스톱 한판 하실래요? 근데 그거 돈 사이버 머니 그러는 거 하는 거야? 그렇겠죠. 그렇죠. NHN에서 애들이 하는지 한 게임 같이.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어마어마한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어느 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썬데이 토즈. 근데 그게 뭐 대박이야 그게? 그 카카오톡으로 들어가면 대박이죠. 그게 안에 들어가면. 일단 카카오톡에서 런칭을 해버리게 되면 기본의 숫자는 나오죠. 내 말은 썬데이 토즈가 독점하는 거예요? 만약에 딴 거 다 빼버리고 카톡에서 야 썬데 너가 혼자서 해. 무슨 알겠어요. 그거 뭐 판단은 개인들이 하는 거고. 그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이 지금 오늘 바닥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빠졌다가 썬데가 그런 식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안 나온 애들은 다 나가 자빠지고 있는 거고 웹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얘가 저게 있었거든. 범인이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웹젠 같은 경우는 그 중국에서 그 로열티 받는 수준이 너무 떨어질 거다. 5%가 안 될 거다. 얘기하셨잖아요. 공개를 안 한다고. 3%가 안 될 걸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 실적이 좀 부족하면서 죽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접속을 한대요 중국에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다가 이번에 그 웹젠이 점화를 갔거든. 점화를 가니까 이번에 이제 소뚜껑 보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컴투스가 안 좋으니까 얘도 뛰어내린 거라. 그래서 이제 웹젠은 좀 오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어쨌든 간에 뭐 앞에 김성호 팀장이 얘기해 준 대로 시장은 일단은 그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디가 좋아질 거냐 이거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찾는 작업들이 계속해서 될 거고 이 어닝 시즌 끝나기 전까지는 뭐 하나에 어쨌든 안 좋게 나면 화들짝 놀래갖고 훅 떨어지고 그런 흐름이 반복되지 않을까. 또 그리고 밑에서 올라가는데 좋아? 아마 상한가 걸요 바로 파라다이스처럼 급등하는 모양새가 또 나올 것이고 뭐 난리는 아닐 겁니다. 파라는 오래갈 이슈는 아니야. 몰랐던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점상을 가. 근데 파라다이스가 원래
저희도 트레이딩하는 쪽에서도 네. 아 이거 이제 사야겠다라는 얘기가 이미 지난주부터 나왔어요. 밑에서 거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거든. 네.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대기 매수가 있었던 상황에서 어떤 호재성 뉴스가 나니까 바로 그냥 땡겨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네. 저는 시장을 뭐 숫자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약간 좀 근본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뭐냐면 저는 계속 보지만 주식 해도 뭐 계속 보는 게 미국이랑 뭐 유럽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중국 많이 보는데 문제는 지금 시장은 지나친 애가 부러지는 거다. 지나친 애. 너무 지나친 애가 이제 부러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먼 훗날을 볼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은 그래서 작년에 어땠는지, 작년 4분기 어땠는지, 지금 1분기 어땠는지 그거를 보는 시기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한번 얘기했다시피 정말 아모레 퍼시픽 형님이 오셨고 그 퍼시픽 형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대로 왔잖아요, 지금요. 네, 500만 원이 아니라 뭐 해봤자 50만 원, 40만 원 이 가격에 왔기 때문에 정말 형님 대신에 샀던 뭐 100배, 500배, 600배, 800배, 1000배짜리 PR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하나의 흐름이라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결국은 뭐라 할까요? 알게 모르게 이 부분은 이성호 대표가 정말 대박인 거지. 빌 그로스 형님이 라이프타임 쇼타임 쇼 라이프타임 이렇게 썼잖아.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점점은 워렌 버핏 할아버님도 얘기했어. 오버밸류. 하일리 오버밸류 이런 말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고평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값이 어찌되었건 간에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되었건 뭐 9월이건 12월이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걸 보고 지금 방향수를 쏘고 있거든요. 그게 물론 아직도 금리 싸죠. 독일 금리 0.6 싸죠. 금리 너무 낮지만 늘 말씀드린 주식은 방향성이거든요. 채권도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권은 왜 그러냐면 이게 0.6에서 만약에 그거죠. 금리가 워낙 낮아지게 되면 0.1에서 0.2%로 올라봐. 손실률 어마어마한 거. 그렇죠. 왜냐면 제가 금리가 낮아지면 그 폭이 어마어마한 거니까 5원짜리 종목이 10원가 봐. 따블라 100% 가는 거 아니야? 아이고 계산 너무 심하게 얘기했지만 방향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모든 주식은 방향이거든요. 채권이 방향인데 방향에서 지금 꺾였다. 그것이 지금 그것이 되면 제일 먼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제일 먼저 머리가 아픈 거는 글로벌 이머징 마켓에 머리가 아픈 거거든요. 이머징 마켓부터 머리가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장기적으로 아니겠지만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약간 좀 유의해야 되는 시기에 일단은 뭐 실적이란 것도 없는데 그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라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조정이 있을 것이고 하여튼 지수 차원의 조정은 지난번에 이번에 조정하고 반등했던 부분의 그 저점이 진짜 저점인지 더 내려갈지 진짜 저점인지 진바닥이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늘 말씀드리지만 뭐 지수는 고점 다시 회복할 수도 있겠죠. 2181건 720은 언제라도 갈 수 있겠죠. 7월에 갈 수도 있고 6월에 갈 수도 있고 빠르고 요번달에 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종목별 조정은 아직도 많은 게 남아있을 수 있다. 종별로는. 그래서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너무 쉬운 얘기지만 스트라이크 존을 좁혀라. 근데 사실은 종목별 조정은 별로 안 무서운데 이 지수 조정이 무섭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뭐가 무서워? 종목이야. 그러니까 빤히 보이고 이슈가 있고 내용이 있지만 다 빠질 때는 왜냐면 뭐 다 뛰어내려가는 거니까. 왜냐면 금리 올린다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다 막 뛰어내려가는 시장이 6월달에 나올까봐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방송을 하고 왔어? 잠깐 했어요. 근데 이제 뒷부분에서 뭐라 그랬냐면 베타 컴플리 효과, 기정사실화가 있다. 뭔 효과? 기정사실화 효과.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때는 과연 어디가 또 자랑질하고요? 빼딱 버리고 뭐야 또 어디서 나온 얘기야 그것도?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전쟁이 났을 때 왜 전쟁이 나게 되면 왜 막상 주가는 오를까? 어디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옛날부터 그 얘기했던 강의록에 있던 거야. 내 강의록에다. 그런 기정사실화 효과라는 게 있어서 막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을 때 그것이 현실화가 됐을 때는 그게 이제 시장에서 더 이상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정사실화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선반영. 선반영을 이제 어렵게 이제 무식하게 표현한 건데 주가에 반영을 시켜 나간다라면 오히려 6월달 그러니까 이번 조정은 매우 건전한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줘요. 빼딱 컴플리. 빼딱 컴플리 어느 날 불란서 말인가? 불란서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말에는 뭐 50% 정도 동의하고 50%는 하는 게 아닌 게. 내가 그 얘기했다가 전지현한테 쫑커 먹은 거 아니야? 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아니, 전지현 나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애들끼리 하면 말이 되죠. 우리 애들끼리 하면 다 아는 새끼들끼리 야 형 동생 하면서 제가 오늘 딴 얘기지만 누가 나 만나서 형 동생 하는 게 되잖아. 그럼 걔는 나랑 끝난 게임이잖아. 그쵸. 근데 제일 무서운 건 형들은 말이 안 통하네. 그리고 한국말 쓰는 놈도 있지만 영어 쓰는 교포라고 알았지만 걔가 한국말을 모르네. 그런 애도 있고 또 중국에도 있어. 러시아에도 있어. 저 프랑스에도 있어. 독일에도 있어. 말이 안 통하는 애들한테는 빼딱으로 우스키니가 별로 안 통하죠. 그래서 한번 쏘기 시작하면 정신나게 쏠 수도 있고 반대로 정신나게 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50% 동의.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네. 저는 그냥 그 종목을 잘못 선택하면은 되게 심하게 흔들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조종인지 가격 조종인지 아니면 종목에 대한 전체 조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저도 50% 정도는 지금 뭐 다 하다못해 그 한 70대 할머니께서 전화 와서 한 6월달에 조정 나온다는데 이거 무서워서 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까지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왜냐면 그 얘기를 그게 보니까 이 친구가 영업이 질 덜 됐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팔아야지 일단. 일단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건 오프 더 레프인데 하여튼 이런 거는 그분의 뜻에 항상 그 고객의 뜻을 항상 받아들여주는 자세가 있어야 돼.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지 절대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봐봐. 그런 거 제일 어디냐면 삼성전자 AS 이렇게 센터가 이렇게 가보면요. 적극 반영해요. 뭐가 불편하시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하고 삼성전자 이렇게 교육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네. 우수한 그래서 저도 증권사 직원은 고객의 의견에 네 맞습니다부터 시작해. 이따가 얘기할 종목이 있는데 저는 바닷가에서 이제 사야 된다. 혹은 아니 좀 올라가길래 그분은 팔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는 항상 얘기합니다. 딱 한 번만 얘기해요. 2번 얘기하잖아. 자, 이러이러한 이슈가 있어서 이거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는 나중에 한 번 얘기하는데 이승원 대표, 이 친구는 나중에 방송 끝나고 제 기억 좀 들어가야겠네. 큰일 날 친구네 이 친구가 지금. 하고 싶다. 고객 의견의 뜻을 알아서.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게 이 방송 듣는 중에 주식하시는 분도 있고 주식 영업하시는 분도 다 계실 거 아니에요. 금융 영업하시는 분 계실 텐데 그분들은 100% 사고 나요. 사고 나는 아주 지름길이에요, 그냥. 그건 절대로 안 돼. 그분들이 상당히 왜냐 그러고 난 나중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쪽에서 먼저 얘기하는 거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된다고 갖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50%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아까 저는 이제 요걸 박아줘야지. 왜냐면 그 종목을 편입했을 때 의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편입한 상황이죠, 그게. 그러니까 편입한 상황에서 팔고 싶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럼 불안하시니까 반만 파시죠. 그렇게 가는 거야.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저 이렇게 사람 속으로는 그리고 나중에 딱 이제 보여주는 거지. 이거 그때 안 파셨던 분들은 이렇게 수익률이 좋았네요. 제 의견을 다음에 불안할 때도 그렇게 쿠쿠다스처럼 쭉쭉쭉 깨지시면 제가 불안해서 안 팔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건 그렇고 됐고. 네. 그래서 시장은 그 두 분은 또 그렇게 보는데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의 핵심은 여전히 그 시장은 외국인이고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벗어나서는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자꾸 한국의 뭐 숫자만 보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외에도 한국의 숫자가 한 달 전에도 안 나왔을 거거든. 그런 것들이. 슈피겐 코리아가 한 달 전에 좀 덜 나왔을 텐데 지금 갑자기 안 좋아진 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꼭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만 더 일단 말씀드리고 싶네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종목이요? 네. 빨리 나오네. 자,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한 달 전에 갑자기 이름 생각나지? 하이비전? 네, 하이비전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전에 오늘도 9% 이상 급등하고 있죠. 시장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이비전 시스템의 어떤 장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에 한 1년 이상 쉬어가다가 이제 시작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보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포인트를 잡아서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미 키움 방송을 작년부터 들으신 분들은 제가 사물 인터넷 대장주는 무조건 2개만 본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수페타시스랑 와이솔이거든요. 네, 근데 와이솔은 이미 호실적을 발표하니까 오늘도 급등했죠. 네. 그리고 와이솔 같은 경우는 뭐 그 차트 좋아하시니까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 추세 상단선을 뚫어냈어요. 이거는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제가 사물 인터넷을 얘기하면서 미국의 시스코 시스템즈랑 그리고 알칼텔 루스트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두 업체에다가 이수페타시스의 수주 납품하는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4월 15일 날 실적 발표 예정이에요. 4월이래. 5월 15일 날. 다음 5월 15일 언제야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실적 발표 예정인데 일단은 분명히 실적은 잘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은 실적 부진의 원인이 중국 법인이랑 그리고 그게 FPCB 자회사가 있는데 그 실적 부진 때문에 작년 숫자가 안 나오는데 그 부분 이제 다 떨어냈고 특히나 중국 법인을 보시게 되면은 그 고다층이 아니라 중다층 PCB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다층이라 하면은 뭐 17층, 14층 이렇게 적층을 몇 개 쌓아줘서 PCB를 만드는 거잖아요. 쌓는 거. 그래 많이 쌓으면은 고다층이고 적당히 한 7, 8층 쌓으면은 중다층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자층이에요, 적층이에요? 적층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중국 공장 갖다가 중국 후난 법인 공장을 갖다가 이제 중다층 PCB의 전략 기지로 현재 만들어내고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숫자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슬슬 일단 1분 실적은 분명히 잘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물 인터넷에서 어떤 원인 아니겠습니까 올해 2015년. 결국 이제 시스코 시스템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잘 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도요. 미국 내에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사물 인터넷에서 대장주 두 개는 뭐 S넷도 있고 뭐 코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진짜 투자에서 좀 큰 돈 들어가고 진통 종목이라면 한다면은 와이솔하고 이스페타시스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시장 이렇게 실적 가지고 흔들리고 난리칠 때 멀쩡하게 버티고 있죠. 오늘도 이스페타시스 수급 보시면 어제 거래 터지면서 기관들이 엄청 사대고 있고 오늘 또 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이렇게 변동성 심한 장세에서는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보니까 금요일 날 폭락할 것 같네. 실적 나오면서. 만약에 이게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바로 뽑아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종목도 있고 뭐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하나마이크론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마이크론 이정도 좀 했던 거 아니야? 하나마이크론 뭐라고 하죠? 하나마이크론이요? 내가 예전에 한번 했다가 말았었어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옵션인데 지금 전공정만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공정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전공정은 거의 이제 한 번 올라갈 수 있겠지만 거의 업황의 피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후공정 쪽에 보거나 그리고 DDR4 관련해서 심텍 정도 반도체는 압축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승원 대표는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거를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냐면 게임 선데이 토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새로운 거를 이제 찾는 거거든 시장이. 기존에 뭐 서머너스 바로 실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아직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꿈을 꾸는 곳 이런 거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늘 시장은 뭐냐면 제일 주가가 화려한 구간이 언제예요? 실적 나올 땐 별로 재미없어. 실적이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지금 막 존재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곳. 거기가 지금 보게 되면은 고스트 포카 만약에 어른들이 했을 때 되게 되면은 그거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 그래서 지금 썬데이 토즈를 상당히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 플랫폼 어쨌든 간에 이 플랫폼에 대한 그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애들을 노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건 애기들을 노리는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을 노리는 거고 직장인들. 그건 애들도 할 수 있어요? 18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있어요? 그런 게 왜냐면 이제 게임도 난 잘 몰라요. 게임은 있기는 있는데 저게 있어요. 저 셧다운제가 있어서 저녁 몇 시 이후로는 못 해. 애들은. 근데 애들도 예를 들어 고돌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고돌이 할 수 있죠. 카카오톡 다운받아서? 불법은 아니잖아요. 고돌이 치는 게. 아 그래요? 난 몰라. 고돌이 치는 게 불법은 아니죠. 불법은 아닌데 싫어하겠죠. 근데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그거랑 이제 만약에 이제 그래서 어른들이 만약에 이걸 많이 치게 되면 그 다음 카카오로서는 그러니까 이 대리운전이라든가 카카오 택시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 확산시키는데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다른 결제 다 써봤는데
카카오페이 정말 편해요. 네. 근데 카카오페이 문제가 있어. 뭐가 또 있어요? 깔린 데가 별로 없어. 그럼 안 불편한 거잖아요. 아니,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앞으로 많이 쓰겠죠. 앱카드는 그러니까 뭐가 불편하냐면은 뭐냐면 이제 앱카드 자체가 약간 앱카드도 편하긴 하거든요. 다른 거보다. 근데 그거보다 더 편해요, 카카오페이가. 아, 그래요? 네, 카카오페이가 그거보다 더 편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카카오페이를 쓸 수 있는 곳을 그러니까 신한카드는 어쨌든 간에 그 카드 모듈 회사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네가 영업을 따로 안 해도 그러니까 신한 앱카드로 결제하시겠습니까? 그냥 딱 바로 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거저 먹는 거잖아요. 거저 먹는 건데. 거저 먹는 개념이죠. 앱카드는 거저 먹는 건데 얘네는 아니거든. 카카오톡은 카카오페이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는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옐로 아이디 있잖아. 옐로 아이디. 카카오톡에서 하는 자회사도 카카오페이 지원을 아직 안 하고 있어. 근데 그거 보고 웃겨갖고 내가 여기 회장이면은 아주 그냥 작사를 했을 거야. 이 새끼 담당자를 아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카카오가 이제 그런 어떤 플랫폼 확산 이런 거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고포류 만약에 썬데이를 통해서 고포류를 들어가게 된다라면 의미 있는 그런 한발 내딛는 그런 걸음 이런 게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그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썬데이가 일단은 수익을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카카오 이런 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러면 갑자기 생각나는 썬데이 한번 볼게요. 썬데이 좀 전 잘 모르니까. 썬데이는 이제 또 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 환이라고 써 있는 건 뭐야? 주요한기. 주요한 게 뭐야? 그러니까 대부 시스터즈 쿠키런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쿠키런은 한 번 하고 나서 쿠키런 2로 사람들이 유입된다라는 그 보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애니팡과 애니팡 2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되는구나. 게임에 대한 유입 그걸 갖다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대부는 그걸 확인을 못했다고. 그때 당시에 그 이상현 씨가 나와갖고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대부 시스터즈는 그게 확인이 안 됐다라는 얘기했거든요. 대부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풀어서 얘기죠. 여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대부 시스터즈 그 쿠키런 1을 하다가 쿠키런 2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쿠키런 1에 많은 돈을 투입을 했는데 쿠키런 2를 하려면 또 돈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많은 돈을. 뭐 아이템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이어지질 않아? 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않은 거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부터 1단계 또 하라는 거야? 네. 짜증나지. 돈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난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했어 근데 이제 걔네들은 그렇게 이제 만들었고 근데 애니팡은 이 소모성 아이템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쿠키런처럼 장착하는 아이템이 아니라 이 소모성 아이템을 팔아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애니팡 1에서 썼던 사람들이 애니팡 2 가서 또 돈을 쓴다라는 거야.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모성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휘발유 샀다는 얘기네. 근데 그걸 시장에서 이미 증명을 했다는 얘기죠. 썬데이 토즈는. 그래서 그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썬데이는 다음번 게임이 나와도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그 대부 같은 경우는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장에서 그대로 대부가 아마 주가 열심히 빠졌을걸요? 대부 시스터즈가 보게 되면 주가가 열심히 빠졌는데 그런 것들이 주가에 그 반영이 됐어요. 대부 시스터즈 한번 보세요. 대부? 어떻게 대부. V할 때 부. 어이. 대부. 대부 시스터즈. 주가 작사 여기서 계속 빠졌잖아요. 지금도 신저가 근처잖아요. 저런 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만 원까지 했었는데 그게 3만 원까지 떨어졌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7만 원대 있던 주가가 이제 그 뭐 3만 원까지 갔으니까 반토막이 났는데 상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네.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대부 같은 경우는. 근데 썬데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증이 됐다. 고객을 다시 모객할 수 있다는 게 검증이 된 상태에서 고포까지 한다라면, 그러니까 잘 보게 되면은 소모성 게임을 만들어요. 썬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계속 벌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 미묘한 차이가 장기 롱런을 그 기업 자체가 롱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른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가 근데 거기다 다음 카카오라는 플랫폼까지 얹어지게 되면 더 폭발적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나. 어차피 뭐 애니팡 사람들이 다 또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물어볼게. 아니 누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난 잘 모르니까 우리가 들을 뿐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 김성원 형님 과장 디스를 좀 해줘야 돼. 아니 디스하려고 그래. 김성원 과장도 이해가 돼요? 그 대분 이제 그가 저 친구 얘기한 게 저잖아. 카카오톡에 낑겨 들어와서 돈 벌 수 있다 이런 얘기하잖아. 일단 카카오톡에서 런칭이 되면은 기본 숫자 나오는 거 맞아요. 기본 나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모바일 게임주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 안 좋아하냐면은 그 디스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그냥 난 싫어 아니야 그냥 그런 느낌이잖아. 예. 네. 안 좋아하는 이유가 네. 뭐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주들이 캐시 그 과금 체제 있잖아요. 네. 게임의 유형도 죄다 똑같고 네. 과금 체계도 죄다 똑같고 네. 저도 모바일 게임을 계속 다운받아서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 솔직히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건 당신이 그러니까 당신 어벤져스 2 보고 재미없다는 건 똑같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지. 근데 이게 자기 여자를 좋아하잖아. 그렇죠. 어차피 모바일 게임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어차피 게임의 유형이나 어떤 그런 것 자체가 똑같게 된다면은 그 안에서는 결국은 중간에 대박 나면은 또 올랐다가 또 대박 안 나면 쭉 빠졌다가 즉 다시 말해서 주식이라는 것은 그냥 트레이딩 개념으로 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고 길게 봐서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섹터로 모바일 게임주를 가져가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겠죠. 아니 그 이쯤부터 비쌀까?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그러면 작년에 말이에요 이승훈 대표 우리 또 그 2000몇 년입니까? 2014년이죠. 2014년 1월에 이상현 대표가 그분이 오셔갖고 올해는 컴투스 될 거야 얘기하면서 몇배 올랐어요. 많이 갔죠. 한 5배 올랐죠. 이승훈 대표 한 5배 오르지 않았어요? 올랐죠. 예. 그런데 그거를 난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잘못이거든. 그러니까 그때랑 맞죠? 내 말이 맞죠? 완벽한 디스지.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졌다 이거죠.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많이 했던 시기인데 솔직히 지금 뭐 물론 아직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모바일 게임보다는 PC 게임이나 패키지 게임이 더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패키지 게임이라면 뭐.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아츠 같은 거, 일렉트로닉 아츠, EA. 뭐냐면 무거운 거 이제 저기 쟤네들이 만드는 NC 소프트류가 뭐 게임들. 그러니까 그 애들이 만든 게임, 뭐 콜 오브 듀티 같은 게임은 발매 당일날 매출 1조가 찍히거든요. 전 세계 매출 1조.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바일 게임주에 대해서는 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뭐 해도 상관없지만 저는 그냥 뭐 좀 나이 드신 고객분들이나 좀 안정적인 성향의 고객분들은 저는 이렇게 추천해드리지 않고는 있습니다. 그럼 나 그럼 디스 한번 했으니까 이승훈 대표 디스 해달라니까 다음 좋다고 막 했잖아요. 다음에 그거 들어가면 된다는데 다음 주가는 왜 조모형 조건이야? 다음 주가는 조모형 조건일 수밖에 없지. 그리고 또 까놓고 말해서 근데 그 뭐야 알리바바도 그 NHN 엔터도 그 좋다 그랬는데 좋댔잖아. 지금. NHN 엔터 좋댔어요. NHN 엔터도 다 또 똑같은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진출하는 구간에서 그러니까 보릿고개지 보릿고개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은 안 찍히고 그러니까 이름 벌리고 있는데 당장 캐시가 들어오진 않으니까 시장에서 숫자 안 찍힌다고 이제 실망 매물 나오는 건데 이제 뭐 여전히 저는 그게 변하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NHN 엔터 같은 경우는 간편결제 사업 들어가면서 이제 게임이 아니라 간편결제에 자꾸 치중하고 있는데 거기다 최근에 뭐 하나 인수했잖아 또 네오위즈 인터넷까지. 근데 그거 왜 인수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뽀나마가 형님 관계지 뭐 형님하고 관계로 샀겠지. 그게 이제 간편결제 플랫폼을 확산시키기 위한 도구로 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가 이제 지금 되지 않고 있다. 그게 아직까지 이제 제대로 마케팅이 안 되면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카카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다음 카카오도 지금 보게 되면 오토 비즈니스를 하고는 있는데 뭐가 하나 안 터지는 거야 아직. 오토라는 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연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가 오히려 그때 그 보고서 어디 보고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오히려 그 카카오톡 대리운전은 진짜 대박이 날 것 같아 오히려. 그러니까 그 택시라는 무증권 냄새 나네. 대리운전이요? 카카오톡 대리운전. 그게 대박이 날 것 같은 거야. 왜냐면은 대리는 사실은 택시는 결제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안 받아도 되고 뭐 이렇게 다 그냥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써도 되고 안 써도 그만이잖아요. 택시 카카오 택시는 유저 입장에서 편한 거지 기사 입장에서는 그냥 카카오 콜 왔다 가도 내가 딴 사람 내려가면 그만이잖아. 그런데 이 대리는 뭐냐면 어차피 대리 사업자는 플랫폼 게임이거든. 대리 사업은. 그러니까 플랫폼 게임이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사람들 전화번호에 저장을 시켰느냐고 막상 술 먹고 전화하려고 그러면 기억나는 거 하나밖에 없어. 1577. 뭐 이런 쭉쭉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 광고 모델이 신동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네 1577. 야, 그게 돈 많이 벌었나 보네.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에는 플랫폼 게임 사업자거든. 근데 카톡으로 만약에 대리를 부를 수 있다? 편하죠. 그럼 진짜 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카카오톡에 빨리 대리운전 만들어야 돼 있거든. 그래서 하면
그게 아마 거기서 아마 가장 먼저 그 폭발적인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결제도 카카오 왜냐면 그 수수료 떼야 되니까. 그렇지. 대리 수수료도 카카오페이로 딱 떼고. 그리고 카카오페이로 하면 5% 10% 깎아주고. 깎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도 마일리지 주고. 마일리지 주고. 마일리지 줘갖고 상품으로 쇼핑할 때도 뭐 마일리지 쓰고 하고. 그러면 이게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카카오페이를 활성화하고 이 오토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걸 보여주려면 그 대리운전 요 시장에 빨리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다 맞고 컴투스도 작년에 올라간 거 있고 뭐 다 맞는데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10년 전이었다. 딱 2010년, 2015년인데 2005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카카오톡이 지금부터 10배 갈 것 같아요. 지금 10만 원이면 50만 원 쉽게 갈 것 같고 네이버도 지금 한 60만 원, 70만 원 하잖아요. 한 500만 원. 그 지금 가격으로 500만 원, 10배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글로벌 환경에서 움직이거든요. 앞서 알리바바 안 된다 그랬는데 알리바바 잘 안 되죠. 잘 나가는 페이스북이랑 텐센트는 사상체육과거든요. 그 뭐냐면 이게 정말 그 아픈 마음이야. 아픈 얘기야. 아픈 얘기인데 카카오톡 졸라 쓰죠 사람들. 네? 졸라 쓰고 저도 대리가 되면 졸라 많이 쓸 것 같아. 그래봤자 쭉 안 오를 것 같아. 조금 되겠죠. 왜냐면 그만큼 카카오 1년에 뻔하잖아요. 딱 보면 잘 모르지만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이번에 콜을 했잖아요. 시작하자마자 2주일 만에 65% 시장 장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에서의 대리운전 시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1.1조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6,500원 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조건 먹겠죠. 그래서 그만큼의 주가의 상승 요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기업의 카카오톡이 얼마였죠? 그건 분명히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봤자 외국의 큰 형들이 보기에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 관심이 없는 거지. 왜냐하면 그래봤자 한국에서만 쓰지 않니? 그래봤자 일본에서만 쓰자니 이걸로 끝이야. 그런 중요한 거나 결국은 비즈니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중국에 사는 애들이 다 위챗을 쓰는 거고 영어하는 애들이 다 지금 이거를 왓츠앱을 쓰기 때문에 그쪽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기한 거가 이제 좋죠. 이게 카카오톡 분명히 좋아지는데 그 안에서 하는 거죠. 카카오톡에 이성훈 대표 또 좋은 얘기 했잖아요. 그 모바일에서 검색 바로 들어간다는 거. 그럼 어디가 좋다는 거야? 네이버가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싸움이 있는데 큰 형들의 보기에는 이번에 또 뭐가 하면 페이스북이 검색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지금요. 그잖아요.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페이스북에 나 카카오톡 가면 사람들이 뭘 사겠어. 페이스북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결정타를 맞고 있다 지금. 그게 글로벌 환경에 지금 어찌됐건 간에 우리 시장에서 아쉬운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오늘 대통령께서 좋은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게 뭐 앞뒤를 다 잘랐는데 대통령에서 호랑이 물려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호랑이 물려가도 중간 다 뛰고 나서 기사 검색하고 딱 들어오니까 경제 재건에 경제 발전에 최우수한다 이러거든. 근데 똑같다는 주식도 다 좋은데 결국은 큰형이 그걸 사겠니 이게 사냐면 딴 거 살 게 눈에 확 띄는 거죠. 왜냐면 지금 보면 네이버 라이모 존나 작년만 하더라도 뭐 가입자 수 4억 5억 6억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 왓츠앱이 지금 4억 해갖고 지금 9억 됐거든요. 그럼 왓츠앱이냐 라인의 확장성이 누구냐 그러면 결국은 모델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빨리 드라마가 미국에 나가야 돼. 미국에 나가서 히트를 쳐야 돼. 그래서 라인 깔리듯이 한번 깔려야 돼.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저도 이제 약간 다른 얘기지만 어벤져스2 잠깐 얘기 들으면 제가 이제 방송에서 머니터 방송에서 어벤져스2 한국 경제 유발효과 2조 말도 안 되는 생쇼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저께 JTBC에서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2조는 어이없는 얘기라고 하는 얘기하는데 그죠. JTBC 어벤져스2를 봤더니 우리나라 애들은 한국 찍은 거 다 알죠. 20분에 나오는데 정확하게요. 미국이랑 영국에서 조사해봤더니 본 애들조차도 모르지. 한 30% 정도는 알고 50%는 잘 모르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가보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보고 싶은 애들 17%, 갈 마음 없다? 50몇 프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머리 아픈 거거든요. 걔네들이 심지어 라인을 해갖고 거기서 비즈니스 하는 거 막 보여줬어.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그 대리운전을 딱 보여줬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되면 그 위챗 형님이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미국은 약간 대리운전 개념이 약간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약간 우리랑 개념이 다른데 그러면 그걸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하면 그걸 사는 거지. 그렇죠. 그게 지금은 그게 정말 큰 얘기다. 그래서 제 얘기가 늘 말씀드리면 저 혼자 얘기가 아니라 딱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그 SNS, 그 오토 하는 거는 지금 두 개다 이게 지금요. SNS는 이게 위챗이랑 이게 그 왓츠앱이기 때문에 그럼 아까 알리바바가 안 좋다고 그랬지만 텐센트는 사상 최고가예요 지금요. 그거에서 답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은 아쉽지만 지금은
미국 외국인의 비중이 확 떨어지면 올라가겠죠. 그렇죠. 펭귄한테 잡혔네. 펭귄 타도 올해 알리바바의 목표가 타도 펭귄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보면 텐센트 그거는 우리가 예측했지만 1월 초에 리커창 총리께서 제일 먼저 간 게 위뱅크잖아. 위뱅크. 거기서 답이 나왔잖아. 그리고 이쪽에서 한쪽에서 계속 당하고 세금 추징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것이. 그래서 저는 하여튼 시장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마마 구성이 없고 지금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딴 얘기지만 다음카코랑 이런 거가 별로 재미없다는 생각 같고요. 지금 아쉽다.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종목 중에 나스미드라는 종목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또 이성훈 대표의 형님이지. 결국 아까도 우리 키움에서 얘기했지만 광고 집행비 자체가 이미 딱 보이니까 모바일 인터넷은 완전히 작살났더라고요. 그렇죠. 인터넷과 이미 광고 매출 안 나오는 게 뻔하고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라인의 가치가 가장 중요할 텐데 그 얘기는 이미 충분히 하셨고 그리고 제 후배가 라인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외국인들 너네 개무시하는 것 같던데 그냥 저희들은 그냥 지방 군소 세력이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라인을 만들 때 조금 더 비행기표를 더 쓰셔갖고 미국으로 갔어야지. 미국으로 가서 실리콘밸리 가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주커버그랑 만나고. 왜 못했냐면 네이버 아메리카 만들고 나서 NHN 아메리카 만들고 나서 실패했어요. 또 갔어야지. 누가 했냐면은 누구지? 네이버 아메리카가 일단 실패를 해갖고 그때도 이제 검색 엔진도 들고 가서 다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하기가 좀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한번 실패했으니까. 일본 쪽으로 일본 쪽 같은 경우가 그나마 이제 좀 그게 뚫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일본에서 할 수밖에 없었죠.